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곤이 쉽게 몰려오고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며 밤새 자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은 아침을 맞이한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신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작은 습관의 변화를 통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수 체질로 바꿔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직접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루틴과 앞으로 오랜 세월 독립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년을 준비해 보시죠. 유전이 내 수명을 정해준다는 믿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다. 의학 연구는 장수의 핵심을 생활 습관에서 찾는다. 유전의 몫은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달려있다. 부모님이 오래 사셨다는 사실이 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 노년의 독립성과 건강 수명을 만든다. 그래서 장수 체질은 타고나는 정체성이 아니라 매일 구축하는 행동 패턴이다. 스스로에게 간단히 물어보자. 계단을 2층만 올라도 숨이 가빠지는가? 밤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가? 오후에 이유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가? 이 신호들은 나이가 들었다는 선언문이 아니라 생활 루틴을 조정하라는 알림장에 가깝다. 장수의 관점은 단순하다. 몸이 버티는 힘, 회복하는 속도, 머리가 적응하는 능력, 잠이 재설정하는 깊이,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효율 같은 요소들을 생활 속에서 일관되게 관리하는가가 승부를 가른다. 여기서 중요한 태도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규칙성이다. 무리한 결심과 일회성 과부하는 오래가지 못한다. 작은 개선을 반복하며 기준선을 끌어올리는 것이 장수 체질의 설계 방식이다. 그리고 측정 가능한 현실 감각이 필요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 변화를 기록하며 다음 선택을 조정하는 실행 루프를 돌려야 한다. 장수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내일도 반복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다. 결국 우리는 유전이라는 손패를 탓하는 대신 생활이라는 긴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 지금 이 문장을 읽는 순간이 그 설계의 첫 줄이다. 내 몸과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작게 시작해 꾸준히 계속하라. 그러면 장수 체질은 먼 미래의 별명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정체성이 된다. 다리 힘이 곧 수명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몸을 움직이는 능력이 줄어들고 이는 곧 독립성을 잃는다는 의미와 같다. 노년기의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이고 그 결과 뼈가 부러지거나 폐렴으로 이어져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본다. 그래서 하체는 단순히 걸어 다니는 도구가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현재 내 다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5번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본다. 12초 이내에 끝내면 양호하지만 15초를 넘기면 근력과 균형이 상당히 약화된 것이다. 20초 이상 걸린다면 낙상 위험군으로 분류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쪽 다리를 들고 균형을 유지하는 테스트가 있다. 30초 이상 버티면 균형 감각이 좋지만 10초도 버티지 못한다면 위험 신호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스스로 몸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할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첫째, 의자 스쿼트다. 아침과 저녁에 10번씩 반복하면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 정도 지나면 다리가 놀랍도록 가벼워진다. 둘째,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습관이다. 한 층만 올라도 하체는 즉각적으로 자극을 받는다. 셋째, 균형 훈련이다. 양치하면서 한쪽 발을 들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발끝을 드는 것처럼 작은 행동이지만 꾸준히 하면 신경계가 균형을 배우고 몸이 기억한다. 넷째, 발목을 돌리는 습관이다. 혈액순환을 돕고 작은 낙상을 예방한다. 일본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근력 운동만으로
평균 수명이 7년 늘어난다고 한다. 미국의 노인의학회 또한 하체 근력이 좋은 노인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늦게 온다고 강조한다. 다리를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리 운동은 단순히 보행 능력만이 아니라 두뇌 건강까지 지키는 비밀 열쇠다. 화장실에 스스로 갈 수 있고 슈프샷 요리를 하고 장을 보는 능력은 모두 다리 힘과 직결된다. 이것이 노년기의 진짜 행복이자 존엄이다.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바로 지금이 시작할 때다. 오늘 저녁 텔레비전을 켜기 전 5번만 반복하라. 그 작은 시도가 내일의 근육이 되고 내년의 건강이 된다. 다리 힘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숨이 차는 것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면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된다. 심장과 폐의 회복력은 건강 수명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다. 계단을 2층 정도 올라간 뒤 단 1분만 쉬어도 호흡이 가라앉아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심폐기능은 아직 튼튼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 끊어진다면 이미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 걷는 회복 테스트다. 걸음을 멈춘 뒤 호흡이 금세 안정되면 좋은 상태지만 오래도록 숨이 가쁘고 어지럼증이 동반된다면 심장과 폐가 지친 것이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환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으나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막혔고 검사 결과 심근이 약화되고 폐활량도 줄어 있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꾸준히 훈련한 결과 몇 년 뒤에는 또래보다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심폐회복력은 단순한 체력 문제가 아니라 감염병을 견디는 힘, 회복 속도, 나아가 생존력과 맞닿아 있다. 심장이 강하면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고 폐가 튼튼하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면역 체계가 활발히 작동한다. 반대로 기능이 약하면 작은 감기도 폐렴으로 번지고 작은 스트레스에도 가슴이 조여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력을 높일 수 있을까? 첫째, 인터벌 걷기다. 일정 구간을 빠르게 걸었다가 천천히 걷기를 반복하면 심장 박동이 탄력성을 되찾는다. 둘째, 풍선을 불거나 입술을 오므리고 천천히 내쉬는 훈련은 폐의 탄력과 호흡 근육을 강화한다. 셋째, 노래하기다. 노래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복식 호흡을 통한 자연스러운 폐활량 훈련이다. 실제로 하루 10분씩 인터벌 걷기와 노래를 병행한 한 할머니는 2년 만에 폐기능 검사가 50대 후반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숨이 덜 차니 외출이 늘고 사회적 모임에도 다시 참여하게 되면서 표정까지 밝아졌다. 코로나 이후 심폐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많아진 만큼 꾸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심장은 무리보다 규칙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큰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매일 짧더라도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오늘 당장 계단을 오르거나 노래를 불러보라. 그 결과가 곧 나의 생명력 점수다. 밤에 깊고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능력은 건강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무너지고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며 결국 노화가 가속화된다. 60살 이후에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이 적당하다. 그러나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숙면을 취했는지가 핵심이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거나 낮 동안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진다면 밤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는 증거다. 또 한 가지 점검할 요소는 밤중에 깨는 횟수다. 한두 번 화장실에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4번 이상 자주 깬다면 수면의 질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저녁 식사 후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꾸벅 졸곤 하는데 이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수면이 부족하다는 신호다. 반대로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낮에는 20분 이내에 짧은 낮잠을 유지하면 뇌와 심장이 회복되고 활력이 생긴다. 낮잠에 대한 오해도 많다. 짧은 낮잠은 치매 예방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1시간을 넘기면 오히려 밤잠을 해치고 뇌졸중 위험까지 높인다. 그래서 낮잠은 약처럼 적당히 취해야 한다. 또한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 습관의 작은 조정이 필요하다. 아침에는 햇볕을 쬐어 생체 리듬을 깨우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나 녹차를 피해야 한다. 저녁 식사를 늦게 하면 위장이 불편해 깊은 잠을 방해하므로 일찍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화면을 멀리하여 뇌가 차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루틴을 지킨 이들은 불면증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고 아침의 활력도 되찾았다. 결국 수면은 하루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회복장치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잠드는지가 내일의 건강과 기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깊은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장수 체질을 만드는 세 번째 열쇠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다. 뇌는 평생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마다 신경회로가 다시 연결되며 활력을 되찾는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60살 이후에도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습한 사람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또 실제로 80을 넘겨 영어 공부를 시작해 외국인과 대화까지 가능해진 사례나 은퇴 후 피아노를 배워 단조로운 삶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예외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보여준다. 뇌가 유연성을 잃으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새로운 기술이나 상황을 거부하게 된다. 익숙한 음식만 찾고 같은 길만 고집하고 새로운 기계를 배우기를 꺼리는 순간 뇌는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 좁아진 통로를 반복하다가 빠르게 쇠퇴한다. 그러나 아주 작은 도전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한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영상통화를 시도하는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고 젊음을 회복한다. 뇌는 근육과 같았으면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뇌의 유연성을 기를 수 있을까? 첫째, 새로운 학습에 도전하는 것이다. 언어, 음악, 그림, 컴퓨터 등 분야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 익숙한 루틴을 벗어나 낯선 경험을 해보는 것이다. 늘 같은 길로 걷던 산책을 다른 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셋째, 양손을 교차해 사용하는 훈련이다.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시도하면 뇌는 평소 쓰지 않던 영역을 동원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교류를 늘리는 것이다. 대화는 뇌의 수십 개의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훈련이다.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답변하는 과정은 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치매 예방에도 탁월하다. 실제로 한 회계사 출신의 어르신은 은퇴 후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울감에 시달렸지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졌다. 몇 개월 후 양손으로 간단한 연주를 해낼 수 있었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인지 기능 검사 점수도 향상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경험은 뇌를 되살리고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오늘 작은 시도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뇌의 유연성을 지키고 장수 체질을 완성하는 네 번째 열쇠다. 사람들은 흔히 임플란트나 틀니가 있으니 씹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씹을 수 있느냐이다. 씹는 힘이 약해지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지 않아 영양 흡수가 떨어지고 침 분비가 줄어 소화 효소가 부족해진다.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염에도 쉽게 노출된다. 일본 도쿄에서 실시한 장기 연구에서는 65살 이상의 노인을 15년간 추적했는데 자연 치아를 2개 이상 유지하며 씹는 힘을 지킨 그룹은 평균 수명이 6년 이상 길었다. 반대로 씹는 힘이 약한 그룹은 폐렴이나 치매, 근육 감소증의 발병률이 훨씬 높았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 관리와 훈련이 필수적이다.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산성화된 환경에서 치아의 에나멜층이 손상되므로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닦는 것이 좋다. 혀의 표면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균이 쉽게 번식해 충치와 잇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전용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부드럽게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는 습관은 턱 근육과 치아를 단련하는 천연 운동기구와 같다. 호두, 아몬드, 오징어 같은 음식은 저작근을 강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씹는 행위 자체가 침을 분비하게 하는데 이 침에는 소화효소뿐 아니라 세균을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있어 소화와 면역, 구강 건강을 동시에 지켜준다. 더 나아가 씹는 힘은 뇌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턱 관절이 움직일 때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치매 발병을 억제한다.
실제로 치아가 튼튼한 노인들의 인지 검사 점수가 평균보다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따라서 치아는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도구가 아니라 뇌와 전신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다. 오늘 저녁 식사에서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꼭 씹어보라. 그 작은 행동이 5년, 10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 장수 체질의 마지막 관문은 튼튼한 치아와 강한 씹는 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기준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건강 네트워크를 이룬다. 하체 근력을 기르는 운동은 단순히 다리 힘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증가시켜 뇌 기능까지 지켜주며, 균형 감각을 훈련하는 과정은 낙상을 예방할 뿐 아니라 신경계의 민첩성을 높인다. 심폐회복력을 강화하는 활동은 면역체계와 직결되고, 규칙적인 호흡 훈련이나 노래하기는 수면의 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수면은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호르몬을 조율해 전신 건강을 지탱하며, 이는 다시 학습 능력과 뇌의 유연성을 높여준다. 두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아 활발하게 작동할수록 사회적 교류가 늘어나고 활동성이 높아져 하체와 심폐 기능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여기에 씹는 힘과 치아 건강은 단순히 영양 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유지와 뇌혈류 개선으로 이어져 전신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다.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있는 힘은 단백질 섭취를 원활히 하여 근육을 지키고, 그 근육은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 심폐 기능과 두뇌 건강을 동시에 지원한다. 결국 이 5가지 기준은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구조 속에서 하나의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어느 한 요소만 챙겨도 긍정적 변화가 시작되지만, 여러 요소를 함께 관리하면 상승 효과가 나타나 훨씬 더 강력한 장수 체질을 완성하게 된다. 건강은 따로따로 쌓이는 점수가 아니라 서로 얽히고 작용하며 전체를 끌어올리는 네트워크다. 이 네트워크를 균형 있게 키워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활력 있는 장수를 누릴 수 있다. 장수의 비밀은 특별한 약이나 타고난 유전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요소는 전체의 일부일 뿐이며, 삶을 어떻게 꾸려가느냐가 나머지를 결정한다.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를 시도하고, 계단을 오르며 심폐회복력을 점검하고, 깊은 잠을 확보하며 낮잠을 조절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뇌를 자극하고, 단단한 음식을 씹어 치아와 뇌를 지켜나가는 행위들은 각각 따로 떨어진 조각이 아니라 긴 인생을 함께 지탱하는 축이다. 누구든 처음에는 1-2가지 항목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절망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활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고, 바뀌는 순간 몸과 마음은 놀랍도록 빠르게 반응한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내년의 건강은 달라지고 10년 뒤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를 그린다. 장수 체질은 선택받은 소수가 아니라 노력하는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저녁의 선택, 내일 아침의 실천이다.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하루의 습관들이야말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다. 결국 장수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내 발로 걷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입으로 씹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자 노년의 존엄이다. 오늘 이 순간의 작은 결단이 내일의 활력으로 이어지고 먼 미래의 장수를 빚어낸다. 유전이 아닌 습관이 열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을 설계하라. 그러면 장수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건강과 내년의 삶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노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